네, 추리뷰 시간입니다. 추한 프리뷰죠. 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무리뉴, 토트넘, 그 다음에 포체티노, 손흥민 이 특집이 막 나가고 있죠. 지금까지 6편 올라갔습니다. 아마 내일까지 7편이 올라갈 거고, 원래 쭉 생각해놨던 12편의 그 컨텐츠들 중에서 몇몇 개는 한 경기를 치르고 난 다음에 결과를 보고 나서, 내용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약간 변동을 했고, 원래 다음 주까지 쭉 나가기로 저희가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쭉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2개 정도 나갈 거예요. 네, 다음 주에는 일반 저희 또 챔스 주간이기 때문에 원래 하고 있던 컨텐츠 플러스 하나씩 좀 얻는 느낌으로 쭉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경기는 언제나 이렇게 프리뷰를 할 겁니다. 근데 다음 주에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듣기 안 좋죠. 성대 시술을 좀 받아야 된다고 해서 수요일에 이걸 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하면 목을 안 쓰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래서 수, 목, 금, 토 한 4일 정도는 제가 잠깐 공백이 있을 것 같아요. 나와서 얼굴만 비추는 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만 안 쓰면 돼요. 딴 데는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유튜브 영상에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 원래는 맨체스터 시티랑 첼시 경기만 프리뷰하려고 했어요. 중요한 경기가 제 느낌에는 한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경기는 어떤 팀들마다 다 중요한 경기죠. 그렇다기보다 빅매치라는 경기가 한 경기였는데 무리뉴라는 사람이 대단하긴 합니다. 이 사람의 티켓 파워가 저희가 다음 주에 올려드리겠지만 이 컨퍼런스만 보더라도 챔피언스리그 중요 매치 이상의 기사들이 쏠렸다고 하니까요. 매체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이 스타성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죠. 그 사람이 PL로 돌아와서 또 런던 더비기도 하고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또 그냥 빼놓기가 그래서, 그리고 특히나 또 웨스트햄은 최근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이 경기까지 프리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런던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전 그 해외 기사에서 이 런던 스타디움이 그 기자들이 뽑은 이 PL 20개 팀들의 경기장 중에 좀 하위권에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손변님이 그때 영국에 축구 보러 갔다가 이 웨스트햄 경기장 갔는데 열기가 엄청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현지에서 느끼는 거랑 또 직접 가보는 거랑 많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언제 들은 적은 있었어요. 빅클럽들 있잖아요. 빅클럽들은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팬이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잖아. 특히나 예를 들었던 게 이를테면 올드 트래포드 같은 데였는데 얼마나 팬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다국적 팬들이 와요. 그래서 이 팀 구장의 열기라는 게 오히려 그러니까 관광하러 온 사람들은 좀 응원가라거나 이런 게 좀 생소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열기가 오히려 약간 중소 클럽들, 관광객들은 많지 않고 완전 코어한 그 지역 팬들만 있는, 제가 알기로 굉장히 열정적인데 안필드는 또 그렇게 빅클럽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를 자랑하는 데다가 킹파워 스타디움 있잖아요. 이 레스터시티 홈구장 여기가 장난 아니라 그러더라고. 걸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튼 근데 런던 스타디움은 어쨌든 손배님이 보시기에 되게 열기 있는 구장이었다. 그 다음에 웨스트햄의 홈구장은 항상 비누 바운이 빵을빵하죠. 뭐 블링그라운드 같은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자, 올리버 주심 맨날 얘기하죠. 85년생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VAR 주심은 안드레 마리너인데 이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이따 볼 그 프리뷰할 경기 맨체스터 시티 경기에도 VAR 주심이에요. 데리터 장면으로 유명하죠. 그때 체인벌린 깁스 월콧이 있을 때 체인벌린이 핸드볼을 했는데 깁스를 보고 야 너 나가 너 퇴장 그랬더니만 체인벌린이 와서 형 내가 했어요 내가 나가야지 그랬더니만 입 닥쳐 월콧. 그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마이클 올리버나 그래 VAR 주심도 요즘에는 되게 영향을 EPL에서 많이 끼치니까 둘 다 신용하지 못할 인간들이다. 요 주심들이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건 뭐 저희가 이 콘텐츠를 또 따로 특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무리뉴 감독이 애매한 VAR이랑 분명히 이 상대하는 경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PL을 이번 시즌 봤을 때 VAR로 문제가 얼마나 많았나요? 이거 지금까지 감독들도 약간의 불만을 드러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입 잘 털기로 유명한 무리뉴라면 무슨 이 명언들이 나올지 기대가 벌써부터 됩니다.
최근 성적을 보겠습니다. 둘 다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컵대회 포함해서 7경기 승리가 없습니다. 토트넘도 5경기 승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6경기 2무 4패. 얼마나 안 좋아요. 네, 진짜 안 좋고 리그 16위 강등권과 가까이 있습니다. 토트넘도 마찬가지죠. 원정 성적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제가 뒤에 가서 또 드리겠지만 말도 안 되는 성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봤을 때 성적만 놓고 봤을 때 온리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포체티노 경질되는데 사실 문제가 없는 성적이다. 업적을 고려하지 않고 그것만 봤을 때 심지어 업적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의 사태, 작금의 상황은 위기인 것이 맞았다. 승점 14점, 1점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둘 다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기록들을 체크를 해보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 네. 자, 먼저 웨스트햄 볼게요. 11월에 펼쳐진 경기들. 그러니까 노벰버, 11월에 펼쳐진 노벰버면 노벰버레인 아니겠습니까? 네. 11월에 펼쳐진 이 리그 경기에서는 성적이 안 좋아요. 이런 팀이 어디 있었냐? 아스날이 있었습니다. 8월, 9월, 10월에 되게 좋아요. 그러다가 11월부터 삐걱 하다가 겨울 박싱데이 자체는 은근히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 1, 2월에 안 좋아. 그러다가 3, 4월에 겨우 반등을 해서 예전에 4번 아스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엔 아스날이 칭찬이죠. 4위 되기도 어려우니까. 어쨌든 웨스트햄 3승밖에 11월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썩 기분 좋지 않은 징크스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후반전에 리그에서 가장 실점을 많이 한 팀입니다. 8실점을 하고 있는데 노리치도 8실점이에요. 이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보면 경기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설사 전반전에 리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실점하면서 승점을 3점에서 1점으로 까먹는다거나 1점에서 빵점으로 까먹는다거나 혹은 3점에서 빵점으로 까먹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파비앙스키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져있으면서 로베르 티메네스 골키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07분 뛰고 있는데 12실점, 42분당 1실점, 전후반, 그러니까 전반 45분이니까 해외 표현으로 치면 퍼스트 하프, 세컨 하프라고 그러잖아요. 경기의 절반 42분 뛰면 1실점을 한다는 거야. 경기 90분 뛰면 최소 2실점 하는 느낌이죠. 안 좋을 수밖에 없다. 네, 수비진도 안 좋지만 히메네스의 폼도 좋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기록 볼게요. 자, 요거는 무리뉴 기록이니까 따로 떼서 보겠습니다. 최근 원정 극악이죠, 극악. 0대0 클린시트도 없다. 이번 시즌 리그 클린시트가 수정구한테 아마 4대0으로 이겼을 겁니다. 이 경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수비적으로 문제 있는 건 양쪽 풀백 문제가 있고 센터백도 폼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수비진이 문제가 있는 데는 그 앞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잖아요. 불알을 막 맞아. 야, 왜 너 그렇게 불알이 약해? 불알이 아프니까.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야, 그래도 속옷은 입고 있어야 되잖아. 수비형 미드필더가 중원 자원들이 백포 라인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한다. 무리뉴 감독의 이거 왜 갑자기 톡 튀어나? 무리뉴 감독의 백포의 앞에는 반드시 강력한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있습니다. 무리뉴는 더블 볼란테를 세웠을 때 한 명의 그 미드필더는 강력한 수비형 미드필더를 세우기 좋아합니다. 이 선수가 누가 될지는 저희가 조금 이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클린시트 어쨌든 안 좋다. 최근 7경기에서 최소 매 경기 1실점 중. 요거를 좀 써줘야 문맥이 더 좋겠네요. 한 경기당 경기마다 1실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비적인 지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앞서고 있다가 잃은 승점이 무려 12점, 리그 최다입니다. 설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득점을 먼저 해서 리드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뒷심 부족, 그 다음에 집중력 부족, 저희가 특집에도 보내드렸다시피 감독과 선수단의 이 여러 가지 조금의 문제가 있었고 선수단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결정력이란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죠. 무리뉴 기록 볼게요. 최근 펠레그리니 상대로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압도적인 기록을 보십시오. PL에서 305경기를 치르는 동안 굉장히 많은 경기를 치른 거죠. 치르는 동안 승률이 무려 62%입니다. 대단한 감독입니다. 아마 이거 경기당 기대할 수 있는 평균 기대 승점 이 사람 2점 넘을 거예요. 탑5 안에 무조건 들 겁니다. 뭐 여기 안에 들만한 사람은 펩 있겠고 클럽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퍼거슨 아저씨 영감님도 있을 거고 벵건이 미칠 거고 아마 하여튼 대단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부상 이슈로 보겠습니다. 중원에 있는 마크 노블, 잭게슈는 크게 도움이 안 되니까 뭐 빠진다 하더라도 노블이 돌아왔다는 거는 굉장히 큰 좀 좋은 점이죠. 그 다음에 미카엘 안토니오, 저희가
라고 부르죠. 이 선수도 트레이닝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미카엘 안토니오는 오른쪽 풀백도 설 수 있고요. 윙어도 설 수 있고요. 중원 자원도 설 수 있고 심지어 최전방도 설 수 있는 완전한 멀티 자원인데 이 선수가 이 경기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경기의 양상이 안토니오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완전히 선수비 후역습을 때린다면 역습에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니까. 어쨌든 세 선수가 트레이닝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란시니 이 선수가 중요한 자원이에요. 웨스트햄 입장에서는 에이스죠. 그런데 지금은 란시니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그 자리를 딱 그 자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공격의 에이스 역할을 이번에 영입한 포르나레스가 해줘야 하는데 에이스는커녕 완전히 이거 나가리죠.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다 안 풀리고 있습니다. 자, 란시니 쇄골 골절, 파비앙스키 그러다 보니까 이 파비앙스키 부상 때문에 로베르토 히메네스 골키퍼가 나오는 건데 여전히 부상 중입니다. 자, 펠레그리니가 EPL 통틀어서 가장 안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안 좋아요. 이따 체크해보죠. 자, 토트넘은 은돈벨레와 베르통원이 트레이닝에 복귀를 해서 이제 경기에 뛸 수 있을지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둘 다 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보류. 그 다음에 요리스랑 미셸범, 라멜라는 부상으로 빠집니다. 라멜라가 이번 시즌에 나온 경기에서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풀어가는 스타일상 저는 무리뉴 감독한테 라멜라는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이 선수의 최근의 문제는 나오지를 못한다. 부상 때문에.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특유의 턴오버, 그 다음에 템포 잡아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좀 개선해야 할 것이 많긴 합니다만 원체 뛰는 양과 수비적인 그 어떤 이 마인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수비적인 센스가 대단히 있다기보다는 마인드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면 부상이 아니라면 저는 무리뉴 감독한테 조금의 어떤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11개월 만에 프리미어리그 복귀를 해서 드디어 첫 경기를 합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많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으로 바뀌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프리뷰의 포인트죠. 웨스트햄 부진 아까 6경기째 승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히든풋볼에서도 이걸 좀 짤막하게 다뤘었는데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먼저 문제입니다. 펠레그리니 감독이 이것들의 어떤 원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펠레그리니 감독이 나쁜 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승 경험도 있는 감독이고 말라가에서였던 경험,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에서 경험이 충분히 좋은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포르나레스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저는 포르나레스가 뭐라고 그럴까요? 아스날리랑도 링크가 낮고 라리가를 보면서도 되게 톡톡 튀는 선수니까 제가 라리가를 많이 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주요 경기들을 볼 때 근데 PL에 링크 날 때마다 팬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선수예요. PL 템포에 과연 맞을 것이냐, PL의 어떤 강력한 압박과 피지컬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이냐고 약간은 좀 물음표로 보냈었는데 그 이야기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포르나레스가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즌 웨스트햄을 이끌었던 선수 중에 하나죠. 공격의 에이스 중 하나였던 펠리페 안드레송 폼이 좋지 않습니다. 야르멜렌코는 지난 시즌 부상 때문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시즌을 못 뛰었죠. 근데 이 선수는 원래 저는 좀 약간 복불복의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네. 대표팀 가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코너플리앙카랑 또 이런 것도 있고 알레가 전봇대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그 프랑크푸르트 때 레비치, 그 다음에 루카 요비치 그리고 알레 3인방 중 한 명이었잖아요. 루카 요비치가 알레빨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스타일의 선수인데 전봇대처럼 씁니다. 그런데 과연 펠레그리니 감독이 전봇대의 스트라이커를 잘 썼느냐? 네그레도도 그랬고 잘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저는 알레는 이런 식으로 묶어두기엔 너무 아까운 자원이다. 좋지 않죠? 데클란 라이스 하니까 또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던 웨스트햄 팬이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답메일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답메일을 보냈는데 여하간에 이 데클란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데클란 라이스에게 너무 수비를 몰빵으로 맡긴다. 이러면 이 선수가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다 갖춘 선수는 아니죠. 아직 어린 선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데클란 라이스에게 모든 짐을 맡기기에는 이거는 과부하다. 네. 플러스 데클란 라이스는 글쎄요, 대표팀의 경기를 좀 봤을 때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수비형 미드필더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되는 덕목이라고 이야기가 되는 빌드업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아하다, 아니 의문점이다, 아니 좀 못 믿었다.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여요. 물론 굉장히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뭐 좀 더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웨스트햄이 좋지 않다.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할 수 있겠고요. 거기에 굳이 저는 이 경기에서 동기부여를 찾자면 웨스트햄도 굉장히 좀 낭떠러지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러날 곳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펠레그리니 감독은 어느 감독이 그렇게 했어요. 무리뉴 복귀 전 화려한 인터뷰, 언변술 역시 무리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딱 접어. 그러면 아마 자기 자신도 굉장히 저는 고통스러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막 누가 괴롭혀서라기보다 모든 패배는 힘들겠지만 감독들 입장에서 무리뉴의 첫 희생양이 되기는 싫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승점을 어떻게든 따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무리뉴의 토트넘은 아직 베일을 벗은 바 없습니다. 뭐 인터뷰 컨퍼런스를 봤을 때 크게 전술이 바뀌었을 것이냐라고 묻는다는 질문에 전술은 비슷할 것이다. 그러나 디테일이 다를 것이다. 사실 이 디테일이라는 게 전술이 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두 명의 포인트 때문에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현대 축구니까 뭐 예전 축구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래서 저는 선발 라인업이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은 4-2-3-1을 쓸 거라고 봐요. 4-3-3을 쓸 수도 있는 감독이겠습니다만 그러면 여기에서 공격진은 마음에 든다고 그랬으니까 알아서 잘 조합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에 약간 물음표가 달릴 수 있는 이 투 볼란테로 봤을 때 저는 주원 형이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에릭 다이어가 중용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실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무리뉴가 있을 때 에릭 다이어로 굉장히 탐냈습니다. 왜? 다이어가 잘하는 선수인 것뿐만이 아니라 센터백 그 다음에 6번 롤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 폼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감독들은 저희가 현장 가서 K리그 가서 감독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 같은 거를 해봤을 때 저 선수가 마음에 든다. 나는 저 선수를 써보고 싶다 하는 순간에 그 선수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설사 이 선수의 폼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면 보통 쓰더라고요. 저는 다이어를 쓸 거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은 표를 주겠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다이어가 뭐 트레이닝장에 일찍 왔다. 그리고 감독이 바뀌면 선수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저는 폼이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다이어 준용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로셀소는 저는 좀 물음표예요. 이 선수가 지금 최근에 부상에서 복귀한 다음에 몇 경기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비록 자신이 잘하는 중앙이 아니라 약간 측면이었지만 중앙지향적으로 움직였으니까. 근데 로셀소의 스타일이 과연 무리뉴가 선호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거는 약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영입 옵션을 달고 온 임대생이거든요. 저는 임대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물론 베티스 자리에는 이미 나빌 페키르가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저는 임대에서 완전 영입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발 라인업에는 다이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따 체크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로셀소가 조금 중용을 못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복귀 첫 경기입니다. 무리뉴는 내려앉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맞불을 놓을까요? 좀 극단적으로 써봤는데 그냥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 완전히 내려앉는다고 하기에는 아무리 원정이고 최근에 토트넘의 원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가 좋지 않은 웨스트햄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팬들에게 직전 EPL 이 기억이 좋지가 않아요. 팬들도 퇴물이라고 하는 단어까지 나왔을 정도의 2018년 막바지였고 무리뉴도 자신의 떨어진 명예를 실추된 명예를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경기에서는 저는 무리뉴는 승점 3점 노릴 것이다. 그게 카운터가 됐든 엄청난 압박을 통한 공격이 됐든 승점 3점은 따낼 것이다 라는 목표로 나올 거다. 기본적으로 무리뉴는 수동적인 경기를 할 때 경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강팀이랑 경기를 했을 때 원포인트로 전술을 탁탁탁 잘 바꾸죠. 그러면서 토너먼트에서 승리를 잡아가는 그러니까 트로피가 많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자신들보다 전력이 조금 아래라고 생각되는 팀이랑 경기를 했을 때는 자신이 본인이 가져온 플랜 A로 경기를 능동적으로 짜야 되는데 그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 무리뉴가 손흥민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건 저희가 따로 떼서 특집으로 나갈 텐데 손흥민의 성향상 저는 무조건 무리뉴가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활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윙포워드 왼쪽을 설 것이냐 혹은 뭐 사이드를 파는 오른쪽 윙 포워드로 쓸 수도 있어요. 손흥민은 오른쪽에서 설 수 있는 선수니까. 물론 왼쪽에서 인사이드 커팅하는 스타일에 자신의 최고의 장점은 살리기 어렵겠습니다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투톱으로도 세울 수 있고 과격하게 가능성은 떨어집니다만 굉장히 떨어져 없을 거라고 봐요.
혹시 뭐 유사시 윙백까지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한 번인가 썼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 한번 저희가 또 특집을 통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자, 그럼 예상 라인업 보죠. 웨스트햄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4-4-1-1인데 포르날스가 완전히 국영급 미드필더를 볼 거고, 마크 노블이 좀 활동량 넓게 전방위적으로 움직일 거고요. 라이스가 밑에서 수비를 도와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토트넘은 전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다이어를 선발에 과감하게 써봤고요. 시소코를 측면으로 빼고 은돈벨레를 중원에 배치를 하는, 그 은돈벨레가 수비적인 어떤 이 제약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왜 다이어를 믿어야 되니까 전방위적으로 움직일 거고, 시소코는 사실 측면도 가능한 자원입니다. 워낙에 활동량 많고 측면 돌파도 되고, 물론 마지막 마무리 크로스 마무리 슈팅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만, 자, 요 정도로 서지 않을까 싶어요. 데니 로즈도 지금의 폼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무리뉴가 써보고 싶어하는 선수였거든요. 저는 포이스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 때 로즈가 굉장히 공격적일 거라면 약간 비대칭적으로, 물론 포이스도 오른쪽에 올라갔을 때 크로스가 제법 날카로운 선수입니다만 조금 더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스타일로 포이스를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약간 느낌이 4, 3, 1, 2 느낌의 투톱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포체티노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측면 지향적으로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이 측면 자원들을 좀 같이 수비를 해주는 장면들, 이런 거를 같이 연출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스카이 예상에서는 토트넘 승리를 예상을 했고, BBC에서는 무승부를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웨스트햄의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그 다음에 토트넘 선수들이 기합이 빡 들어갈 거라고 봐요. 승리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기대가 되죠? 9시 반 경기니까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서 과연 무리뉴가 복귀한,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한 무리뉴의 토트넘이 어떨지, 그 경기 아프리카TV, 이스타TV에서 라이브 함께 즐겨주시고요. 다음 프리뷰는 맨체스터 시티 대 첼시입니다.